잊었다고 생각했습니다. 15년 전 그 이름과 함께 제 인생의 봄날도 끝났다고 말이죠. 준서가, 아버지가 정말 고마운 사람을 만났다. 인사하렴. 앞으로 내 어머니가 되실 분이다. 거짓말. 말도 안 돼. 윤지혜, 네가 왜 여기 있어? 미안해요. 정말 이런 줄 모르고. 준서가, 왜 그러니? 처음 뵙는 분께 인사드려야지. 처음 뵙겠습니다. 그건 15년 만에 내뱉은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내, 나의 새어머니. 내 첫사랑의 아버지, 나의 남편.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요?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만큼은 편안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챕터 1 15년 만에 재회. 강준석은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도면 위 놓인 은색자를 천천히 만지작거립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빌딩 숲 사이에 자리한 설계사무소의 밤은 정적에 잠겨 있었지요. 밤 9시를 훌쩍 넘긴 시각이었지만 준석의 책상 위 스탠드는 꺼질 줄을 모릅니다. 32의 건축가이자 팀장인 그는 치밀하고 이성적인 설계로 정평이 나 있었죠. 그가 설계한 건물들은 하나같이 빈틈없고 이성적인 아름다움을 뽐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정교한 건물의 뼈대만큼이나 그의 일상은 지독하게 무채색이고 건조했지요. 준석은 잠시 안경을 벗어 피로가 내려앉은 눈가를 꾹꾹 눌러봅니다. 습관처럼 서랍 가장 안쪽을 열어 낡은 파일 속에 숨겨진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은 15년 전 고등학교 시절 어느 찬란했던 봄날을 담고 있었지요. 벚꽃이 마치 축복처럼 내리던 교정에서 수줍게 웃고 있던 소년과 소녀. 사진 속 준석은 지금과는 사뭇 다른 세상을 다 얻은 듯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그의 영혼과도 같았던 첫사랑 윤지혜가 서 있었지요. 지혜는 준석의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던 계절 그 자체나 다름없었습니다. 매점에서 나눠 먹던 아이스크림의 단맛과 운동장에서 나누던 서툰 고백의 떨림들, 그녀의 머리카락에서 나던 은은한 향기까지 모든 것은 준석의 세포에 각인되었지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예고 없이 찾아온 폭풍 후에 속절없이 찢겨나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지혜는 학교에 나오지 않았고 어떠한 작별의 인사조차 없었지요. 지혜의 아버지 사업이 하룻밤 사이 무너지며 가족 전체가 야반도주하듯 떠난 것입니다. 연락처조차 남기지 못한 채 끊겨버린 인연. 그날 이후 준석의 시간은 멈춰버렸지요. 그는 그 상처를 일이라는 단단한 껍데기 속에 가두고 홀로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준석은 다시 서랍을 닫았습니다. 어머니를 3년 전 암으로 여인 뒤 그는 56의 아버지 강민수와 강남의 적막한 아파트에서 지내왔지요. 아버지는 아내를 잃은 뒤 깊은 상실감에 빠져 한동안 넋이 나간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아버지가 선택한 유일한 도피처는 등산이었고 매 주말마다 아버지는 산을 올랐지요. 준석은 그런 아버지가 안쓰러우면서도 자신 역시 상실감을 견디느라 바빴습니다. 두 남자가 사는 집안에는 TV 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지는 날이 많았지요. 그러던 아버지가 최근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밝은 셔츠를 입고 거울 보는 시간도 늘었죠. 식탁 위에서는 낯선 콧노래가 흘러나왔고 핸드폰을 보며 혼자 미소 짓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등산 모임에서 소중한 분을 만났다며 수줍은 소년처럼 준석에게 고백했지요. 준석아, 오늘 저녁엔 일찍 들어올 수 있겠니? 너에게 꼭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단다. 제2의 인생을 함께하기로 한 분이야. 아버지는 아침 식탁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아들의 동의를 구하는 간절함과 행복에 대한 설렘이 공존하고 있었지요. 준석은 아버지가 다시 누군가를 사랑하고 활력을 찾았다는 사실이 다행이라 믿었습니다. 네, 아버지. 7시까지는 꼭 들어갈게요. 준석은 담담하지만 다정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행복해질 수 있다면 기꺼이 그 결정을 응원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요. 저녁 7시 정각, 준석은 야근도 마다하고 집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고소한 전 냄새와 찌개 냄새가 온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거실 소파에는 아버지가 평소 입지 않던 정장 셔츠를 정성껏 차려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긴장한 듯 연신 거실 시계를 확인하며 소파 끝을 만지작거리기도 했지요. 그 모습이 준석에게는 낯설면서도 가슴 한구석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저토록 누군가를 기다리는 게 어머니 사별 이후 처음이었기 때문이지요. 이윽고 맑은 초인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는 오셨나 보다 하고는 아이처럼 현관으로 급히 달려갔습니다. 준석은 예의를 갖추기 위해 옷매무새를 다듬고 현관 쪽을 향해 조용히 섰지요.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서늘한 저녁 바람이 집 안으로 가볍게 스며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어서 와요라며 환한 웃음을 터뜨렸지요. 준석은 고개를 숙이며 환영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서 오세요. 강준석입니다. 하지만 그 뒤로 돌아와야 할 대답은 들리지 않았지요. 오직 당혹스러운 정적만이 그들 사이를 공허하게 맴돌았습니다. 준석은 의아한 마음에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준석의 온 세상이 마치 일순간 멈춰버린 것만 같았지요. 준석의 심장은 천길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듯한 거대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관 조명 아래 서 있는 한 여인. 단아하게 머리를 묶은 뽀얀 피부 위로 당혹감이 서려 있는 그녀의 모습. 그녀는 바로 윤지혜였습니다. 15년 동안 단 하루도 잊어본 적 없던 얼굴, 가슴속에 품고 있었던 자신의 유일한 연인이 바로 그곳에 서 있었던 것이지요. 세월이 흘러 그녀는 한층 성숙해졌지만 맑은 눈망울은 기억 속 그대로였습니다. 지혜 역시 준석을 보고는 석상처럼 굳었지요. 그녀의 커다란 눈동자가 마주치는 순간 강력한 전류에 감전된 듯 파르르 떨렸습니다. 가방 끈을 꽉 움켜쥐는 그녀의 손마디가 하얗게 질려버리고 말았지요. 준석은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폐부로 들어오는 공기가 유리 조각처럼 느껴지는 지독한 질식감이 그를 덮쳤지요. 왜 당신이 여기에? 라는 외침이 차올랐지만 차마 밖으로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 비극적인 기류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지요. 아버지는 지혜의 가방을 부드럽게 받아들며 준석의 어깨에 자랑스럽게 손을 올렸습니다.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로 말했지요. 준석아, 정식으로 인사하거라. 이분이 앞으로 내 어머니가 되실 윤지혜 씨다. 우리 아들 정말 잘생겼지? 어머니라는 단어가 준석의 고막을 칼로 찌르듯 파고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부르는 지혜 씨라는 호칭은 준석의 가슴을 무참히 난도질했지요. 평생을 함께하겠노라 맹세했던 그 지혜가 이제 새어머니가 되기 위해 서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눈으로 이내 눈물을 삼키듯 고개를 숙였지요. 안녕하세요. 윤지혜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힘없이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준석은 후들거리는 다리에 잔뜩 힘을 준 채 주먹을 꽉 쥐고 견뎠지요. 지혜를 처음 보는 사람인 양연기해야 하는 현실. 이 기적 같은 재회가 지옥이어야 한다는 운명의 장난에 준석은 몸을 떨었습니다.
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어서 들어오시죠. 준석은 쇳소리가 섞인 낯선 소리를 냈지요. 식탁에 마주 앉은 세 사람. 아버지는 지혜의 그릇에 고기를 얹어주며 자신의 행복을 만끽했습니다. 지혜는 단 한 점의 음식도 넘기지 못한 채 그저 바닥만을 응시하고 있었지요. 준석 역시 숟가락을 들 생각조차 못한 채 자신이 꿈을 꾸는 건 아닌지 자문했습니다. 그날 밤 지혜가 돌아가고 아버지가 잠든 후 준석은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뜨겁고 아픈 열기는 가라앉지 않았지요. 15년 전 사라졌던 그녀가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다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내 어머니가 된다는 거야? 준석은 어두운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소리 없는 비명을 삼켰지요. 한때는 연인이었던 두 사람이 이제 부모와 자식이라는 장벽 앞에 섰습니다. 이것은 신의 가혹한 심판이거나 악마가 설계한 정교한 덧침이 분명했지요. 준석은 내일부터 시작될 이 비현실적인 일상을 어떻게 견뎌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통증이 휘감았습니다. 15년 만의 재회는 환희가 아닌 처절한 비극의 서막이었던 것입니다. 챕터 2한 지붕 아래의 고통. 준석과 지혜, 그리고 아버지 민수의 기묘한 동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지혜 덕분에 완전히 달라진 행복한 일상을 만끽하고 있었지요. 매일 아침 함께 산책을 나서고 집안에는 아버지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소리가 커질수록 준석과 지혜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지요. 두 사람에게 집이라는 공간은 매 순간 숨이 막히는 감옥과 같았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을 때마다 준석은 밥알이 모래알처럼 느껴지곤 했지요. 복도에서 우연히 옷깃이라도 스치면 심장이 터질 듯 요동치곤 했습니다. 준석은 이 감정을 숨기기 위해 일부러 매일 늦게까지 회사에 머물렀지요. 지혜 또한 준석이 집에 없을 때만 거실로 나와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서로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피했지만 공기 중에는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았지요. 아버지는 그런 두 사람의 속도 모르고 자꾸만 화목한 저녁 식사를 제안하곤 했습니다. 준석아, 지혜 씨가 너 좋아하는 반찬을 이렇게나 정성껏 준비했는데 좀 먹어보렴. 아버지가 웃으며 건네는 한마디는 준석의 가슴에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꽂혔지요. 네, 아버지. 잘 먹겠습니다. 준석은 억지로 숟가락을 들었지만 목구멍은 이미 꽉 막힌 듯 답답하기만 한 심정이었습니다. 지혜는 준석과 눈이 마주칠까 두려워 그저 국구름만 뚫어지게 응시할 뿐이었지요. 주방에서 들리는 달그락 소리조차 준석에게는 견디기 힘든 고통의 변주곡이었습니다. 지혜는 준석의 방문이 닫히는 소리에 남몰래 가슴을 쓸어내리며 한숨을 쉬었지요. 사랑했던 남자의 향기가 배어있는 거실에서 그의 아버지의 아내로 서 있는 현실. 지혜는 가끔 베란다 너머 밤하늘을 보며 자신의 기구한 운명을 탓하곤 했습니다. 준석 역시 방 안에서 도면을 보다가도 벽 너머 들리는 지혜의 발소리에 멈칫했지요. 그녀가 걷는 리듬, 문을 닫는 습관까지 준석은 15년 전의 기억을 고스란히 불러옵니다. 어느 비오는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지방 출장으로 집을 비우게 되었지요. 정막만이 흐르던 거실에서 두 사람은 마침내 단둘이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차가운 물을 마시러 나온 지혜가 소파에 앉아있던 준석과 눈이 마주쳤지요. 정적을 먼저 깨뜨린 것은 지혜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준석아, 아니, 준석 씨, 정말 미안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지혜는 참았던 눈물을 흘리며 15년 전의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지요.
그때 갑자기 떠나서 정말 미안해요. 아버지 사업이 한순간에 무너졌거든요. 빚쟁이들이 매일 집 앞을 지켰고 우리는 도망치듯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연락하고 싶었지만 그럴 여유조차 없었죠. 살아남는 게 급급했으니까요. 준석은 그녀의 젖은 눈동자를 보며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알아,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 나도 널 단 한순간도 잊지 못했으니까. 15년 동안 누구에게도 내뱉지 못한 진심이 준석의 입술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 사진 아직도 가지고 있어. 너를 잊으려 할수록 더 선명해지더라. 지혜는 흐느끼며 대답했습니다. 운명이 왜 이토록 잔인한 걸까요? 우린 이제 절대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죠. 아버님께 너무 큰 죄를 짓고 있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를 사랑했지만 지금의 관계는 결코 넘지 못할 벽이었습니다. 준석의 아버지가 그녀의 남편이고 그녀는 준석의 새어머니라는 잔인한 현실. 준석은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매일 당신을 어머니라 부르는 게 지옥 같아. 그런데 더 힘든 건 자꾸 당신을 여자로 보게 된다는 거야. 미치겠어. 지혜는 얼굴을 감싸쥐고 울먹였습니다.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요. 무서워요. 억눌린 감정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날카롭게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죄를 짓는 기분. 하지만 눈길은 자꾸만 서로를 향했지요. 도덕적 책임과 멈출 수 없는 욕망 사이 준석은 극심한 혼란에 빠져버렸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효도와 첫사랑의 그리움이 준석의 내면에서 격렬하게 부딪혔지요. 잠 못 드는 밤은 점점 늘어갔고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고통은 깊어만 갑니다. 친구 현우는 준석의 달라진 분위기를 눈치채고 조심스럽게 물어왔습니다. 준석아, 요즘 너 무슨 일 있지? 안색이 너무 안 좋아 보여서 걱정된다. 하지만 준석은 차마 친구에게조차 이 지옥 같은 진실을 말할 수 없었지요. 아니야, 프로젝트 때문에 좀 피곤해서 그래. 신경 써줘서 고맙다. 준석은 점점 더 자신만의 동굴로 고립되어 가며 괴로워했습니다. 이 비극적인 동거의 끝에는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폭풍 전야와 같은 불안한 정적 속에서 두 사람의 위태로운 여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밤마다 주방 한편에서 숨죽여 울며 기도를 올리곤 했습니다. 신이시여, 제발 저를 이 지옥에서 꺼내주세요. 아니면 저를 벌해주세요. 하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는 멈추지 않고 더 큰 위기를 향해 굴러가고 있었지요. 이제 그들은 더 이상 감정을 속일 수 없는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준석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의 얼굴에 드리운 어둠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행복을 부수고 싶지 않은 마음과 지혜를 품에 안고 싶은 갈망. 그 두 가지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준석의 영혼을 반으로 갈라놓았지요. 지혜가 정성껏 차린 아침 식탁은 준석에게는 최후의 만찬처럼 무거웠습니다. 아버지가 지혜의 손을 잡을 때마다 준석은 시선을 돌려 창밖을 보곤 했지요. 거기엔 15년 전의 벚꽃은 온데간데없고 무더운 여름의 열기만이 가득했습니다. 여름의 매미 소리는 준석의 머릿속에서 비명처럼 울려 퍼지곤 했습니다. 준석아, 넌 지혜 씨가 엄마가 되어서 정말 든든하지 않니? 난 참 행복하다. 아버지의 순수한 행복 선언은 준석에게는 가혹한 형벌과도 같았지요. 지혜는 그럴 때마다 억지 미소를 지으며 서둘러 설거지를 하러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가냘픈 뒷모습을 바라보며 준석은 자신의 무력함을 한탄했지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집을 나가는 것만이 정답일까? 하지만 아버지를 홀로 둘 수 없다는 효심이 준석의 발목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두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절정을 향해 무겁게 흘러가고 있었지요. 비극의 그림자는 이미 거실 깊숙이 자리를 잡고 세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챕터 3 금지된 선을 넘다. 여름의 한가운데로 접어든 서울의 하늘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먹구름을 머금었지요. 준석의 마음 또한 그 무거운 하늘을 닮아 회색빛 우울과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날이 갈수록 무거워졌고 숨막히는 습도는 두 사람을 압박했지요. 아버지는 여전히 지혜를 아끼고 보살피며 재혼 생활의 단꿈에 깊이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석과 지혜 사이의 무거운 침묵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거실을 갈라놓았죠. 어느 금요일 저녁 아버지는 등산 모임 친구들과의 1박 2일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준석아, 새어머니 혼자 계시니 내가 집 좀 잘 지키고 있으렴. 부탁한다. 아버지가 남긴 그 평범하고 다정한 당부가 준석에게는 가혹한 시험대처럼 들렸지요. 아버지가 대문을 나서고 떠난 집안에는 오직 두 사람의 얕은 숨소리만이 감돌았습니다. 창밖에는 기다렸다는 듯이 거센 장대비가 무섭게 쏟아지기 시작했지요. 지붕을 때리는 격렬한 빗소리는 두 사람의 억눌린 본능을 깨우는 신호였습니다. 지혜는 주방에서 애써 찻잔을 닦으며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감추려 애를 썼지요. 준석은 어두운 거실 소파에 홀로 앉아 주방 불빛에 비친 그녀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가냘픈 어깨, 15년 전 그날처럼 금방이라도 바스러질 듯한 가냘픈 실루엣이었죠. 준석은 자석에 이끌리듯 천천히 일어나 지혜에게 다가갔고 두 그림자가 겹쳤습니다. 지혜야, 이제 더는 못하겠어. 숨을 쉴 수가 없어. 너를 보고 있으면. 준석의 뜨겁고 젖은 목소리가 지혜의 뒷덜미에 무겁게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지혜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차마 돌아보지 못한 채 어깨를 떨었지요. 안 돼요, 준석 씨. 우리 이러면 안 돼요. 아버님은 우리를 정말 믿고 계시잖아요. 지혜의 말은 분명 도덕적인 경고였지만 그 목소리의 떨림은 거부할 수 없는 갈망이었죠. 준석은 지혜의 어깨를 잡아 천천히 돌렸고 두 사람의 젖은 눈동자가 허공에서 만났지요. 15년이라는 긴 세월을 단숨에 건너뛰어 두 사람의 심장은 비로소 하나로 공명했습니다. 아버지를 배신하는 죄, 내가 다 받을게. 하지만 지금은 너를 안지 않고는 못 베기겠어. 준석의 강한 팔이 지혜를 끌어당겼고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 속으로 무너졌습니다. 빗소리는 더욱 거세져 세상의 모든 도덕적 비난을 가려주었지요. 그날 밤 금지된 선을 넘은 두 사람은 지독한 쾌락과 함께 깊은 고통을 맛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빗소리가 잦아든 거실엔 싸늘한 정적과 지독한 죄책감만이 남았지요. 지혜는 거실 한편에서 말없이 눈물을 닦으며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준석은 아버지가 돌아올 시간이 다가오자 극심한 자기 혐오에 빠져 고개를 숙였죠. 그런데 현관문이 열리고 들어온 아버지는 평소와 달리 표정이 무척이나 무거워 보였습니다. 아빠, 여행은 즐거우셨어요? 왜 이렇게 일찍 돌아오셨어요? 준석은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며 아무렇지 않은 듯 아버지의 안부를 물었지요. 아버지는 아들의 눈을 피하며 짧게 대답하고는 곧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응,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일찍 접었다. 좀 피곤하구나. 들어가서 쉬어야겠다. 아버지는 지혜에게도 시선을 주지 않은 채 문 뒤로 서둘러 몸을 숨기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공포를 느꼈지요. 설마 아버지가 어젯밤에 미리 돌아오셔서 우리를 보신 걸까? 지혜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식탁볼을 꽉 쥐고는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준석 역시
아버지의 낯선 뒷모습에서 무너져 내리는 세계의 전조를 보았지요. 아버지는 어두운 방 안에서 무엇을 보았고 어떤 고통을 삼키고 있을까요? 준석은 아버지의 방문 앞을 서성이며 차마 문을 열지 못하고 멈춰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방 안에서는 가느다란 한숨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새어나오고 있었지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저지른 배신이 가장 소중한 사람의 가슴을 후벼 파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주방 구석에서 소리 없이 입을 막고 서럽게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준석은 결심한 듯 아버지의 방문을 두드리려 손을 올렸지만 끝내 내리고 말았지요. 폭풍이 휩쓸고 간 뒤의 고요함은 그 어떤 천둥 소리보다도 잔인하고 무거웠습니다.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관계는 이제 파국을 향해 가파르게 흐르고 있었죠. 아버지가 느꼈을 배신감의 크기를 준석은 감히 가늠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독한 운명의 굴레는 여기서 멈출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지요. 지혜는 준석의 시선을 외면한 채 말없이 자신의 짐을 하나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준석은 그녀를 붙잡고 싶었지만 자신의 손에 묻은 죄악의 냄새를 느꼈지요. 아버지를 향한 지독한 죄책감이 준석의 목을 조르는 고통스러운 밤이었습니다. 준석은 거실 소파에 앉아 밤을 지새우며 아버지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요. 어둠 속에서 시계 초침 소리만이 준석의 죄를 하나씩 세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가를 비출 때쯤 드디어 아버지의 방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아버지는 초췌해진 얼굴로 거실로 나와 식탁 앞에 힘없이 주저앉으셨지요. 준석아, 그리고 지혜씨, 잠깐 이리 와서 여기 좀 앉아보거라. 아버지의 나직한 목소리에 두 사람은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처럼 섰지요.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사진 한 장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준석의 서랍 속에 깊이 숨겨두었던 지혜와 함께 찍은 고등학교 시절 사진이었죠. 준석아, 내 방에서 이걸 봤다. 어제 우연히 떨어진 것을 줍다가 말이다. 아버지는 모든 진실을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준석은 무릎을 꿇고 오열하며 아버지의 발치를 붙잡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지혜는 멀리서 벽을 짚은 채 숨을 몰아쉬며 바닥으로 쓰러지고 말았지요. 하지만 아버지는 화를 내는 대신 준석의 머리를 거친 손으로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과 깊은 고뇌가 서려 있었지요. 내가 너희의 시간을 너무 많이 뺏어버린 모양이구나. 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뜻밖의 한마디에 거실의 공기는 일순간 멈춰버렸습니다. 비극의 정점에서 아버지는 아들의 잃어버린 15년을 먼저 보고 있었지요. 준석은 아버지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혜 역시 차가운 바닥 위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인처럼 몸을 떨고 있었지요. 여름날의 태양은 뜨겁게 달아오르는데 세 사람의 마음엔 찬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여 이 지독한 운명을 매듭지어야 할까요? 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으며 자신이 쥐고 있던 마지막 욕심을 놓으려 했습니다. 사랑과 도덕,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가장 아픈 진실이 거실을 가득 채웠지요. 후회와 눈물로 얼룩진 이들의 아침은 새로운 전개를 예고하며 무겁게 밝아왔습니다. 챕터 4 진실의 마주함과 위대한 선택. 거실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고 시간은 그 자리에서 멈춘 듯 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낡은 사진 한 장이 세 사람의 운명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지요.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차를 한 모금 마셨지만 그 손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은 준석의 어깨 위로 창밖의 매미 소리가 비명처럼 꽂혔지요. 준석아,
그리고 지혜 씨, 나를 속이는 게 그렇게나 힘들었느냐? 아버지의 목소리는 분노보다는 깊은 슬픔과 회한에 젖어 있었습니다. 준석은 바닥을 적시는 눈물을 닦지도 못한 채 간신히 갈라진 목소리를 내뱉었지요. 죄송합니다, 아버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정말 몰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은, 지혜가 아버지의 곁에 올 줄은 꿈에도. 준석의 고백은 15년간 묵혀두었던 지독한 그리움의 고름을 터뜨리는 것이었죠. 지혜는 벽에 기댄 채 소리 없이 오열하며 아버지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지혜의 파리해진 얼굴을 응시했지요. 그 눈빛에는 배신감 뒤에 숨겨진 한 남자의 지독한 고뇌가 서려 있었습니다. 지혜 씨, 당신이 산에서 내게 해준 말들, 누군가를 지독히 그리워했다는 그 말, 그 주인공이 내 아들 준석이었다니 참으로 세상이 좁고도 잔인하구려. 아버지는 헛웃음을 삼키며 가슴께를 꽉 움켜쥐고 고통을 참아냈습니다. 준석은 아버지의 건강이 걱정되어 손을 뻗으려 했지만 감히 닿지 못했지요. 아버지는 잠시 눈을 감고 돌아가신 준석의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아들이 한 번도 진심으로 웃지 않았음을, 일에만 파묻혀 죽은 사람처럼 지내왔던 아들의 고독한 뒷모습을 보았지요. 아버지는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그저 지혜 씨를 만나서 남은 생이 다시 피어나는 줄로만 알았다. 그런데 그것이 내 욕심이었구나. 내 아들의 숨통을 조이는 밧줄이었다니.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며 말끝마다 맺혀있던 힘이 탁 풀리고 말았지요. 준석은 아버지의 의외의 반응에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잘못입니다. 제가 멈췄어야 했습니다. 준석은 아버지를 지키고 싶었지만 자신의 사랑 또한 포기할 수 없었지요. 그 지독한 딜레마 속에서 아버지는 위대한 결단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식탁 위의 사진을 조심스럽게 들어 준석의 손에 쥐어주었지요. 이 사진 속의 너는 내가 평생 본 적 없는 가장 밝은 모습이다. 준석아, 나는 아비로서 내가 다시 저렇게 웃기를 바란다. 아버지의 말 한마디에 거실의 침묵은 따뜻하고도 아픈 기적으로 변했지요. 지혜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버지를 바라보며 입술을 바르르 떨었습니다. 아버님, 안 돼요. 제발 저희를 벌해주세요. 어떻게 저희를 응원하신다는. 지혜의 절규에 아버지는 온화한 미소를 띠며 고개를 저었지요. 지혜 씨, 당신의 진심을 안다오. 준석을 향한 그 15년의 무게를 말이오. 내가 지혜 씨를 사랑한 것은 맞지만 그 사랑이 아들을 죽여서는 안 되지 않겠소.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두 사람의 손을 하나하나 감싸쥐었습니다. 그 거친 손길에서 전해지는 아버지의 진심에 두 사람은 목 놓아 울었지요. 나는 이제 산으로 돌아가려 한다. 그곳이 내가 있어야 할 가장 편한 곳이니까. 너희는 15년 전에 그 벚꽃 아래로 다시 돌아가서 못다한 사랑을 하거라. 아버지는 준석의 어깨를 툭툭 치며 애써 밝은 표정으로 거실을 가로질렀습니다. 하지만 그 뒷모습은 평소보다 조금 더 작고 외로워 보였던 것이 사실이죠. 준석은 아버지의 등 뒤에 대고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평생 아버지를 존경하며 살겠습니다. 지혜 역시 바닥에 엎드려 아버지의 위대한 용서에 속죄의 기도를 올렸죠. 장마가 그친 창밖으로 구름 사이에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을 짓누르던 어둠의 그림자가 조금씩 걷히고 희망의 빛이 스며들었지요. 아버지는 방 안에서 짐을 챙기며
혼자만의 이별을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내려놓음으로써 아들의 잃어버린 삶을 되찾아준 아버지. 그것은 이 세상 그 어떤 사랑보다 깊고도 위대한 아버지의 희생이었지요. 준석과 지혜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서로의 손을 조심스럽게 마주 잡았습니다. 이제 더는 숨을 필요도 죄책감에 몸을 떨 필요도 없는 사랑. 아버지가 열어준 그 좁고도 환한 길 위를 두 사람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내디뎠지요. 거실벽에 걸린 가족사진 속의 민수는 여전히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마치 이 모든 시련이 그들의 성숙을 위한 시험이었다는 듯이요. 여름날의 폭염은 여전히 뜨거웠지만 그들의 마음엔 시원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비극으로 시작된 15년 만의 재회는 이렇게 기적 같은 축복으로 변해가고 있었죠. 준석은 결심한 듯 지혜를 바라보며 나직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혜야, 이제 다시는 너를 놓치지 않을게. 아버지께 부끄럽지 않게 우리 잘 살자. 지혜는 대답 대신 준석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안도와 희망의 눈물을 쏟았지요. 집안 곳곳에 남아있는 배신의 상처들은 아버지의 용서라는 약으로 치유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오직 서로를 향한 진심과 미래뿐이었지요. 아버지는 조용히 집을 나서는 순간까지 뒤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 걸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보내준다는 그 말이 얼마나 무겁고 아픈 것인지 민수는 알았지요. 하지만 그는 행복했습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두 사람이 웃을 수 있기에. 어스름한 저녁 노을이 준석의 아파트 거실을 오렌지빛으로 채웠습니다. 새로운 삶을 향한 첫날의 태양이 그렇게 지고 있었고 더 밝은 아침을 예고했지요.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고통은 끝이 났고 이제 위대한 결실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챕터 5 위대한 결실과 새로운 시작. 어느덧 뜨거웠던 여름의 매미 소리는 서늘한 가을바람을 타고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서울의 가로수들은 저마다의 찬란한 빛깔로 옷을 갈아입으며 계절의 경건한 변화를 알렸지요. 준석의 아파트는 이전에 숨막히던 공기 대신 은은한 나무 향과 삶의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아버지가 떠나신 그날 이후로 많은 것이 변했지만 그 모든 변화는 치유를 향했지요. 준석은 설계를 마친 도면을 천천히 정리하며 창밖으로 비껴드는 노을의 잔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의 도면에는 차가운 철근의 이성 대신 누군가의 삶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온기가 담겼지요. 주방에서는 지혜가 정성껏 저녁을 준비하며 나직하게 옛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15년 전 운명처럼 잃어버렸던 그 소중한 일상이 비로소 각자의 제자리를 찾은 것만 같았지요. 하지만 이 기적 같은 행복의 바탕에는 아버지의 숭고한 결단이 있음을 그들은 압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강원도의 작은 산골 마을로 거처를 옮겨가셨지요. 준석과 지혜는 매 주말마다 아버지께 안부 전화를 드리며 서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수화기 너머의 정적이 무거웠으나 이제는 아버지의 쾌활한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준석아, 지혜 씨랑 밥은 거르지 않고 잘 먹니? 내 걱정은 말거라. 여기 산 공기가 참으로 좋구나. 아버지의 목소리는 한결 편안하고 단단해 보였고 그 속에 담긴 진심은 남은 이들을 안심시켰지요. 오늘은 준석과 지혜가 아버지의 새 거처를 직접 방문하기로 약속한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두 사람은 아버지가 평소 좋아하시던 홍어회와 따뜻한 내복, 그리고 영양제들을 꼼꼼히 챙겼지요. 차 뒷좌석에 가득 실린 선물 꾸러미들은 그들이 아버지께 전하고 싶은 속죄와 사랑이었습니다. 서울을 벗어나 굽이굽이 이어지는 강원도 산길, 창밖으로 펼쳐진 단풍의 물결이 장관을 이뤘지요.
준석은 운전대를 잡지 않은 한쪽 손을 뻗어 옆자리에 앉은 지혜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지혜의 손은 더 이상 불안하게 떨리지 않았고 그녀의 맑은 눈동자엔 깊은 평화가 깃들어 있었죠. 산길 옆으로 흐르는 계곡물 소리가 시원하게 그들의 마음속에 남은 마지막 찌꺼기를 씻어냈습니다. 준석 씨, 아버님이 우리를 보시면 정말 기뻐하시겠죠?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거려요. 지혜의 설레는 물음에 준석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등에 가벼운 입맞춤을 남겼습니다. 그럼요. 아버지는 우리보다 훨씬 더 단단한 분이시니까요. 우리 행복만 바라실 겁니다. 드디어 도착한 해발 700m의 작은 목조주택. 마당 앞에는 아버지가 미리 마중을 나와 계셨지요. 오래된 등산복 차림에 얼굴은 검게 그을렸지만 그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 형형하고 맑으셨습니다. 준석은 차 문이 열리기도 전에 뛰어나가 아버지의 넓은 품에 자석처럼 덥석 안겼습니다. 아버지, 저희 왔습니다. 공기가 정말 끝내주네요. 얼굴이 훨씬 좋아지셨어요. 정말 다행입니다. 아버지는 듬직해진 아들의 등을 툭툭 두드리며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지혜에게도 손을 내밀었지요. 어서 오너라. 먼 길 오느라 정말 고생 많았다. 지혜 씨도 안색이 좋아 보여서 내 마음이 좋구려. 방 안에는 아버지가 산에서 직접 채취한 약초 향기와 장작 타는 냄새가 포근했습니다. 아버지는 미리 준비해 두신 산나물과 가마솥밥으로 오랜만에 마주 앉은 세 사람의 상을 차리셨지요. 과거의 비극적인 그림자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을 괴롭히는 무거운 망령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혹독했던 시련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게 만드는 단단한 뿌리가 되었죠. 아버지, 이 나물은 향이 정말 독특하고 좋네요. 지혜랑 같이 집에서 해먹어 보고 싶어요. 준석의 너스레에 아버지는 호탕하게 웃으며 지혜의 그릇에 직접 담근 장아찌를 올려주셨지요. 그래, 갈 때 넉넉히 싸줄 테니 가져가거라. 둘이서 맛있게 나누어 먹는 게 내 최고의 기쁨이다. 식사 후 지혜가 설거지를 돕겠다고 일어서자 아버지는 그녀를 조용히 밖으로 불러내셨습니다.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는 마당 귀퉁이에서 아버지는 지혜에게 나직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지요. 지혜 씨,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던 거 다 안다오. 나를 원망하지 않고 준석 곁을 지켜줘서 고맙소. 지혜는 아버지의 예상치 못한 따뜻한 위로에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저희가 너무 큰 죄를. 아버님의 그 넓은 마음 잊지 않고 살게요. 아버지는 지혜의 어깨를 조심스레 다독이며 한 남자가 아닌 시아버지로서 축복을 건넸지요. 죄라고 생각지 마라. 15년 전의 인연이 이제야 제 주인을 찾아간 것뿐이니까. 준석은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아버지의 위대함 앞에 다시금 고개를 숙였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마당 평상에 나란히 앉은 두 남자는 쏟아질 듯한 별들을 감상했습니다. 아버지는 낡은 파이프 담배 대신 맑은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아들의 손을 굳게 잡았지요. 준석아, 내가 산으로 들어온 것이 결코 너희를 피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걸 알아다오. 나는 이곳에서 비로소 내 자신을 찾았고 내 엄마와의 추억도 더 선명해졌단다. 준석은 아버지의 손에서 느껴지는 세월의 굳은 살을 어루만지며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요. 아버지, 저 정말 열심히 살겠습니다. 아버지의 그 고귀한 희생, 헛되지 않게 할게요. 별빛 아래 흐르는 두 남자의 뜨거운 눈물은 세상의 그 어떤 보석보다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떠나는 차를 바라보며 아버지는 굽이진 길 끝까지 손을 흔드셨지요.
자주 오지 않아도 된다. 너희 둘이서 서로 아껴주며 사는 게 최고의 효도다. 산울림을 타고 전해지는 아버지의 외침은 준석과 지혜의 가슴 속에 영원한 울림이 되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어제의 폭풍 같은 감정 대신 잔잔하고 평화로운 침묵이 흘렀지요. 준석은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미래를 향한 단단한 결심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15년의 긴 세월을 돌고 돌아 마주한 사랑은 이제 금기가 아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축복입니다. 지혜는 조용히 눈을 감고 아버지가 주신 산나물 꾸러미를 소중하게 무릎 위에 올렸지요. 인생이란 때로 잔인한 농담을 던지기도 하지만 결국 그 답을 찾는 것은 인간의 몫이었습니다. 포용과 용서, 그리고 헌신적인 사랑이 어떻게 기적을 만드는지 그들은 증명해냈죠. 저 멀리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며 그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는 전등이 됩니다. 비극의 정점에서 맞이한 이 감동적인 결말은 세대의 갈등을 넘어선 위대한 사랑의 승리였죠. 준석은 지혜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으며 노을보다 붉은 진심을 그녀에게 전했습니다. 지혜야, 우리에게 허락된 이 소중한 시간, 매 순간 감사하며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자. 지혜는 환한 미소로 준석의 어깨에 기대며 영원을 약속하는 나직한 화답을 보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만 그들의 아름다운 동행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죠.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견디며 결국 우리를 가장 인간답게 만든다는 진리. 그들은 이제 그 진리를 온몸으로 느끼며 앞으로 펼쳐질 빛나는 나날을 향해 나아갑니다. 가슴속 깊이 새겨진 15년의 그리움은 이제 평생을 함께할 든든한 사랑이 되었습니다.